자, 오늘은 세무조사의 유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부의 세수가 약 30조 원이 부족했고 2023년도에는 약 50조 원의 세수가 결손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법인세에서 10% 정도 차지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순이익이 나오지 않아서 법인세가 0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법인세가 줄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풀린 유동성으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상속증여세로 부족한 결손을 채워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2025년에도 원래 세법 개정안이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 기초인적공제 자녀 1인당 지금은 현재 일괄공제에서 5억이었던 것이 1인당 5억 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제 뇌피셜에 의하면 세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전부 받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이 일단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는 누가 하느냐?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있는데 일단 이게 국세청 관점이 있고요. 세무서 관점이 있죠. 물론 세무서는 국세청 아래에 있지만 국세청에는 지방국세청 있죠. 지방청이라고 하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국 분들이 계시고, 일단 세무서에 일단 조사과가 있고요. 양도소득세하고 상속증여세를 담당하는 재산세과가 있는데, 이 재산세과에는 신고팀하고 조사팀이 있는데, 이 조사팀에서 이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세청 본청에 있는 사람이나 지방청에 있는 사람이나 세무서에 있는 사람이나 대동소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무조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가장 큰 게 정기조사가 있고 비정기조사가 있죠. 정기조사는 15일 전에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조사가 나갈 테니까 미리 자료들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개인보다는 법인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인 중심의 정기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 비정기조사가 있죠. 요게 이제 사실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요거는 보통 이제 탈세, 그러니까 세금을 고의로 안 내는 거를 탈세라고 얘기하고, 탈루, 이거는 이제 실수로 뭐 누락하거나 좀 고의성이 약하지만 절세, 합법적인 거는 아닌 그런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정기조사가 들어가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요, 그래서 이런 제보를 한 사람은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금 파파라치, 세무 파파라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세목으로, 어떤 세금의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지를 간략하게, 저는 세무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면요, 일단 세금을 세무조사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죠. 개인이 내는 거는 그냥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세, 법인소득세. 그래서 법인소득세는 법인세, 그 다음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 재산세는 상속증여세가 있죠. 죽어서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 살아서 넘기면 증여세. 그런데 요거는 둘로 나눠지니까 다시 상속세와 증여세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 들어가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양도소득세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간접세에는 가장 유명한 부가가치세가 있죠. 하나씩 세무조사의 유형을 보면, 일단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벌어서 매출 누락 있죠. 그 다음에 차명계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득을 분산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뭐 스드메라든가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같은 데가 세무조사에 아주 대대적으로 걸렸는데, 결혼할 때 들어가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다 현금 처리한다든가, 제3의 가공인물, 아들이나 아니면 친인척의 뭐 스튜디오로 해서 뭐 금액을, 매출을 이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줄이는 거고,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법인소득세는 이제 주로 법인카드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나죠. 법인카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가공인건비. 가족이 일을 하지 않는데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해서 비용을 발생시킨다든가, 친인척을
인건비로 한다든가 이런 가공 인건비,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를 해가지고 법인 이름으로 샀는데 개인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 페이퍼 컴퍼니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상속세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상속세인데, 불과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상 음마 아파트나 아파트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았죠. 5억 원도 안 됐던 그런 가격들이 지금은 대부분 15억,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상속세와 관련된 게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게 세무조사의 핵심이고요. 법인세가 많이 적다 보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돼서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상속세는 사망이 되고 나면 이 피상속자, 돌아가신 분의 10년 전 계좌를 다 추적해서 10년 전에 증여했던 이거를 사전 상속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10년 동안 증여했던 상속자들에게 증여했던 거, 5년 동안 상속자 이외의 사람들한테 증여했던 거를 싸그리 모아가지고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죽기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상속자들한테 뭐 돈을 갚아줬다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줬다든가 계좌이체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모두 상속재산에 추정한다. 이거는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증여세인데, 증여세도 자금 출처 조사가 제일 많이 나오죠. 자금 출처 조사. 그러니까 그 자금으로 학생이나 전업주부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뭐 부동산을 구입했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5억, 10억 같이 신용카드를 썼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 특히 요거와 관련해서는 PCI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요 P가 재산이고요. C가 소비고 I가 인컴, 소득인데, 재산의 증가가 예를 들어 부동산이 한 5억 원 됐고 해외에 나가서 지난 5년 동안 쓴 돈이 신용카드로 5억인데 지난 5년 동안 벌었다고 신고한 소득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5억을 벌었는데 10억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을 자금 출처를 소명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세무조사고, 특히 이제 세무조사는 주로 이제 탈세나 탈루에 대한 제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빼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는 보통 이제 1주택자 비과세, 예를 들어서 2년 보유,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채웠느냐, 또는 8년 동안 제촌 작용, 예를 들어 농지를 샀는데 8년 동안 그 시골에 살면서 실제로 경작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제촌 작용 또는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10억에 팔았는데 8억에 팔았다고 하고 그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지는 않았느냐, 뭐 이런 다운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무조사의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나온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입 세금 계산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는데, 보통 이제 실제로 산 것이 아닌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뭐 1,000만 원 정도를 끊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보통 10%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비용대로 떨구고 10%인 1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또 환급받는, 뭐 이런 자료상을 통해서 허위로 자료를 일으켜서 매입을 일으켜서 비용도 깎고 세금도 환급받는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데, 이런 5가지,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은 세무조사의 유형이고요.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증여 관련된 자금 출처와 PCI 시스템, 상속과 관련된 10년 내 증여,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세무조사의 유형으로 나오고 있다. 국가가 이제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도 앞으로도 세무조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사업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성실납세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